굳이 춥겠으리. 얼른 올려. 추워. 추워. 가면을 쓰니까 더 예쁘다 하늘이. 에? 어? 아 인간아 진짜 왜 그래? 당원 자격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수도당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 뒤에 최고위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 김경수는 시선 집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경수? 미친 거지? 이재명 대표께도 호영과 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사과라고 하는 건 실천의 예로 든 것이다. 놀고 앉아 있네. 지금은 나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꽤 많다. 그런 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 합당한 조치들이 있는 게 좋겠느냐. 수박들을 전부 다 끌어 안아야 된다는 소린데 나는 또한 김부겸도 한 라디오에서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 길에 멈췄기 때문에 보수층이 뭉치면서 지지율 부진이 나타났다. 김경수나 윤동석의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최고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잠시 우려됩니다. 대선에서 승리를 위한 길이라면 보다 더 끌어들이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 이들이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시시콜콜 발목을 잡을 것이 눈에 선한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거 심각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나. 복당을 받아줘야 되나? 재벌은 난못 저런 또라이를?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이 될 때 헌재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두고도 이 국힘당도 아닌 김부겸은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마치 이재명 대표가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비판을 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내란 행위 자체를 아무 일도 없었다며 또 다른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이자들은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비판이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길을 걷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역시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행위라도 2심 재판에서 무죄라도 나올까봐 그것이 두려운 걸까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김동연도 무슨 이재명의 실용주의에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바뀔 수 없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나.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제 5차 변론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자들은 벌써 어느 정도 입을 다 맞췄습니다. 특히 정영식의 본색 다 드러났죠. 여기에 여차 여론조사를 빙자한 조작으로 계속 흔들기 시작하면 상황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윤석열은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헌재에서 에이 설마 기가 되겠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닌데도 정신들 못 차리고 이재명 대표 비판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저자들을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정말 걱정입니다. 어제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윤석열도 알아망칠 때 코빼기도 안 미치던 것들이 인정하고 지랄들여. 오늘 이재명 대표도 격하게 분노를 하며 이 내란 세력들을 후려쳤는데 정말 비명계들 정신 차려 할 겁니다. 교통정리 해주니까 해놓고 나니까 나와가고 개혁신당의 지랄. 이준석이 대선 캠프를 차린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함이 목적일 텐데 어제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과 천하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했다고 하는데 싹수가 아닌 자들은 빠르게 잘라내야 합니다. 나경원은 좋겠습니다. 나경원 해임기사 내보내니 김건희가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그 김건희를 위해 부지런히도 내란 수기에 챙기느라 바빠서 말이죠. 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석열에게 오늘 분노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란 사태를, 즉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냐고 지금. 무슨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 계엄 성공했으면 이 그 앞에 나라의 갔던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갔던 군정에 국민들 다 의한 총에 맞아 영구 죽었을 집권을 수도 있잖아, 그치? 획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친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국민들의 인권은 국민들이 막 파괴되었을 죽을 수 것이고 있었던 건데. 이 나라 경제는 폭망했을 심각한 건 것이고 몰라.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DI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원래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에이씨, 빨갛다. 그 자가 준비했던 게 뭡니까?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는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겁니까? 저는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두렵습니다. 벤치, 립바, 그걸로 도대체 뭘 뽑으려고 한 겁니까? 어우, 씨. 진짜? 수제 또라이들아, 절단기, 진짜. 어머머. 그건 대체 뭘 자르려고 한 겁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잡아다가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야만인들 진짜. 백령도에 가서 수장 운동한 건 대체 뭡니까? 비원 벙커 수백 미터 지하에다가 주요 언론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주요 인사들 잡아다 가둬놓고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사법제도도 다 망가지고 군사재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 재판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예 군사 법원까지 재편하려고 어제 보니까 무슨 판사들 뒷조사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군판사들. 모든 행정을 군인들이 장악해서 군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경제가 되겠습니까?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벽한 후진 군사 정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권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심각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했습니다. 세상이 가능은 한가? 계엄 성공했으면 그런 나라가 되나 진짜? 누구를 위해서? 그거 이 가능하다는 나라 게 국민들은 이 나라 다음 신기하다. 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까? 이재명 김건희, 아니었으면 윤석열 어쩔 부부가 뻔했네.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겠지만 토할 것 같아. 씨.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권력을 누리겠지만 수천, 5천만 우리 국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지.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이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안입니까? 윤석열 아직도 민주당이 나와서 실실 웃고 실실 권한을 쪼개면서 얘기하니?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온 국민이 밤을 새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돌아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드나들면서 불안증 겪는 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협박죄는 왜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형법에 법 적용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죄 그거 뭐하러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인 미수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협박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근데 왜 처벌합니까? 맞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국민이 위대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165명, 국내에 있던 해외에 나간 5명 제외한 165명이 단 1시간 반 만에 전원이 경찰과 군의 경계를 뚫고 담장을 넘어서 목숨과 체포를 감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돌파해서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일선 계엄군 지휘관, 계엄 군사, 병사들 양심에 따라서 사실상 항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버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수방사에서 다행히 헬기들의 여의도 접근을 40분이나 막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병사들한테 지급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맞아. 착금을 하지 않게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돌도 없도록 자제해서 그야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들렸더라면, 단 한 번의 주먹질이라도 시작됐더라면 이 나라는 완벽한 암흑사회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우연들, 그 우연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다시 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국민의힘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정치를 합니까?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이 얘기를 나라의 들으면서 잠이 와?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에 아무리 돼도 당신들만 권력 유지하면 됩니까? 어제 쉬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어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심각한 일은 어제 쉬었어. 계속 중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신 마치겠습니다. 차릴 게 아니라 없어져야지. 국회당은. 내란당 씨. 그 총풀이 잡은 그 한 주간의 그 뜨거웠던 안기령. 이슈를 두고.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 심판 5차 변론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여인년 전 방첩 귀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니 하는 말들이 다 그지 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돼. 자, 어떻게 이순신보다 더 윤석열 똑똑하다는 거지. 더 이순신. 위대해야 돼. 증인한테 신문하는 거 재림하니까 네.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